네, 그 네이버 지식인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그 지금 설명해드릴 차량은 포르테. 아무래도 이제 아반떼 HD, 포르테, 뉴 SM3, 신형, 세라토, 프라이드, 레스티, 프리미어 전부 다 한 번에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너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종류마다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이번에는 포르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좀 아까는 아반떼 HD를 했고 지금은 포르테랑 포르테 GDI, 포르테 쿱 GDI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차종이 차 대수가 많지가 않으면은 그 수도권 전체적으로 하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만 봐더라도 차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천 지역에 있는 것만 하고, 좀 부족하면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안 부족한 것 같으면은, 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안 부족한 것 같으면은 이제 인천 것만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분야 네이버 지식인 식물신으로 활동 중이고요. 이름은 본명 이민용 팀장입니다. 문의하실 일 있으시면은 이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저한테 거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성심성의껏 안내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제가 따로 어디서 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아직 뭐 그런 루트가 있긴 한데 그거를 신청을 안 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정보 안내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아요, 구독하기 보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답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르테, 모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포르테 와 포르테 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아반떼 HD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환경 설정을 들어가면은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0원이라고 되는데, 이거를 100만원 이렇게 하면은 200만원짜리 차가 3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절 건드리지 않았다 라는 거를, 이런 방법으로 딜러들이 조금 다른 소비자들을 이제 마진을 이렇게 남기고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야 알려주는 거 뭐 다른 데서도 알려주는 거 똑같은데 뭐 따라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 정보, 이 영상만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보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조금 보시면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이게 약간 이렇게 잘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다른 부분까지 이제 넓게 보면은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이 전산만 크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줄일게요. 제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늘어났구나. 네,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늘려볼까? 조금 살짝,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죠? 기아 포르테와 포르테 GDI 이렇게 휘발유로 보겠습니다. 서구로 해놔서 그렇구나. 인천으로 보겠습니다. 77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순으로,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 자, 서울이 있고
중심인 서울 있고, 서울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있고, 그 다음에 안산 있고요. 안산. 그리고 김포가 있고요. 김포. 그리고 부천 있고, 네. 그리고 수원 있고, 용인. 그리고 세부적으로 오이도 이쪽 정왕동 이쪽에 있고, 이제 매매단지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근무하는 데는 한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 여기 가자이시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역별로 깎이는 정도가 좀 틀려요. 여기 수원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한 7, 80 정도 빠지고, 차종마다 또 틀리고 금액마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 수원은, 네, 여기 수원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이라든가, 그리고 부천이라든가, 김포라든가, 모기가 자꾸 공격을 하네. 그리고 김포라든가, 이런 지역은 금액이 많이 안 빠집니다. 뭐 아예 안 빼주는 차도 있고, 20만원 빼주는 것도 있고, 10만원 빼주는 것도 있고, 많이 빠져야 뭐 간혹 뭐 차가 험해서 뭐 추라이를 봐서 조금 이제 빼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한 20만원 전후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은 조금 더 빼주고, 물론 안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을 필두로 해서 정찰제가 이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원은 조금 빼주는 차도 있고 안 빼주는 차도 있고, 물론 차주 마음이겠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시세가 뭐 다 거기서 거기다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천 것만 봐도 문제는 없다, 뭐 특별히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도를 꺼내봤습니다. 기아 포르테와 포르테 GDI 100만원 휘발유, 100만원부터 보는 이유는 100만원 밑에 거는 없기 때문에, 100만원 밑에 거는 뭐 이제 계약된 것도 있고, 이제 금액 설정이 안 된 것도 있고, 다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100이라고 항상 체크를 합니다. 포르테 제일 저렴한 거는 340만원짜리부터 나옵니다. 340만원짜리부터 나오고, 이렇게 무사고라고 돼 있는 차가 있고, 무사고라고 안 돼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는 100% 찍어보면은, 90%라고 할게요. 찍어보면은 사고가 있어요. 유사고라고 돼 있죠, 다. 이것도 유사고고, 요것도 유사고고, 이 위에 것도 유사고고,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좀 큰 사고가 한눈에 딱 봐도 있다. 이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보실 때 그냥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77대를 다 보면은 1시간으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무사고라고 체크되어 있는 차량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싼 차량을 보시면은 대부분 은색, 빨간색, 뭐 이런 색깔 위주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있는 차량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은색도 상관없고 쥐색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뭐 구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뭐랄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흰색, 검정색이 제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흰색, 검정색이 인기가 제일 있고, 그 다음에 키로수는 뭐 너무 많지만 않으면은 뭐 10만 킬로도 관리만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싸고 그 기준에 맞는 차는 싸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포르테와 포르테 GDI가 섞였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300만원, 400만원 초반대는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대부분의 분들이 구매하기 꺼려진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차들만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이제 430부터 보면은 S는 이제 등급이 제일 옵션이 낮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SI, SLI 이런 순서로 넘어갑니다. 차이는 S는 말 그대로 옵션이 없어요. 기본 옵션이. C2도 가죽이 아닐 확률이 높고요. 가죽이 아닙니다. 이거 사진으로도 제가 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가죽이 아니에요. 딱 봐도 직물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있으나 에어컨을 누르는 방식이 완전 이게 뭐랄까 몰딩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인테리어가 좀 너무 투박하고 싸구려 재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열선 버튼이 원래는 옆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열선도 없는 차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접이식 백밀라 버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접이식 백밀라도 없습니다. 만약에 접어놓고 출발했을 때 세워놓고 다시 피셔야 돼요. 손으로. S는 그렇습니다. SI는 접이식 백밀라가 있고요. 이 차의 메리트는 내비게이션 매립된 거 하나다. 사고 무사고인 거. 근데 밑에 부식이 또 있네요. C가 부식이에요. 숨어있죠. 들어온지는 한 달이 좀 안 됐긴 했는데 좀 구매하기에는 좀 밋밋하다. 내비게이션은 매립돼 있지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도 없고 접이식 백밀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포르테 치고는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500만원 갖다가 사기에는 포르테가 나쁜 그 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키로수가 좀 많죠. 튜닝이 이렇게 돼 있고 포르테 쿱 범퍼 돼 있는데 문은 4짝 4개. 포르테 쿱 뒤에도 이제 범퍼 이렇게 튜닝한 차가 좀 유행이었어요. 포르테 쿱 동호회 사이에서는 이렇게 라이트도 바꾸고. 근데 이제 등급이 SI로 보여지는데 열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아봉 옆에 몰딩도 틀리고 조금 스마트키도 있고. 이거는 그냥 차주가 설정을 그냥 대충 한 것 같은데요. 옵션란에도 그냥 대충 이렇게 몇 개만 찍어놨고 미세누이가 좀 있고 불법 구조 변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조 변경을 안 해두시면은 이게 그 검사 기간도 지났습니다. 키로수도 많고 조금만 손보면은 그래도 금액 좀 내리고 손보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8월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린 이유가 조금 이제 관리가 좀 안 되지 않았나. 그 전산 같은 거 뭐 체크라든지 키로수가 많고 그냥 차 튜닝된 것만 보고서 하려고 하는지. 저도 옛날에 포르테를 끌었었는데 이렇게 튜닝을 하고 싶었는데 튜닝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추가적인 그 비용이 좀 부담이 돼서 튜닝을 좀 못했었는데, 이 차는 포르테 치고는 이쁘긴 합니다만 썬루프가 접이식 백밀러도 있고 이건 SI 이상급인데 썬루프가 없고 루프 스킨만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끌까요? 430부터 460 사이 차량이 요렇습니다. 은색이라서 좀 그렇고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은색이 좀 잘 안 팔리는 편이라 좀 밋밋하고
포르테를 구매하실 분이 이만큼이면은 은색을 구매하실 분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흰색, 검정색은 대부분 이제 구매를 하셔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호불호가 잘 안 갈리는 색깔인데, 은색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쥐색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쥐색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만, S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포르테가 나오려면은 한 500이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500 밑에 바로 턱걸이 요런 차들 보시면은 키로수 뭐 7만, 8만, 11만 이렇게 되는데, 비슷한 금액대의 키로수가 좀 높아지면은 조금 이제 등급이 좋아지고, 비슷한 키로수 조건대에서 키로수가 낮아지면은 뭐 옵션이 조금 낮아지고 중간 정도가 돼지고, 아니면 색깔이 안 좋아지고, 호불호가 완전 갈리겠지, 빨간색은. 그런 쪽으로 가고, 아직까진 여기서는 확 땡길만한 차가, 이거 무사고네? 불법 구조 변경 있네요. 범번가? 마이너스 1이라서 그런가? 여기도 많이 긁혔고, 험하게 탔습니다. 험하게. 썬루프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떼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스포일러 하고 싶었는데, 차는 이쁩니다. 제가 포르테 끌어본 사람으로서 차는 좀 너무 양카라고 하나요? 너무 심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근데 휠이 조금 아쉽네. 요 휠은 조금, 아싸리 흰 색깔 휠이 좋은데. 이게 프로토 에어컨 동그라미 3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보시다시피 썬루프 있고요. 근데 성능이 아쉬운 게 구조 변경이 다 안 했다. 그리고 역시나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다.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사안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아직 검사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왜 안 받았지? 9년식이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9년식이랑 10년식이랑 좀 틀린 게 블루투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이게 써 있으면은 블루투스라고 써 있으면 블루투스가 되는 건데, 이게 아쉽네요. 불법 구조 변경이라는 거. 키로수가 포르테 치고 14만이면은 그냥 너무 심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중간이라고 보고, 뭐 단순기한 이 정도면 괜찮고, 이색 전체 도장과 소음 방지 장치로 이게 들어온 기간은 좀 됐네요. 2달이 좀 넘었어요. 차는 좀 젊으신 분들이 타기에는 이쁩니다만, 요건 역시 구매를 못할 요소가 적지 않은 키로수와, 그리고 검사 기간이 넘었음에도 검사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구조 변경이 안 돼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는 이쁜데 아쉽네요. 그렇다면은 여기 한번 쭈루룩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훑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DI도 이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CVVT랑 GDI랑 조금 틀린 점이 뭐냐면은, CVVT의 엔진에 조금 살짝 결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귀뚜라미 소리
난다든지 뭐 이게 뭐 연비라든지 뭐 토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계산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연비가 막 엄청나게 심해지거나 뭐 CVVT 엔진은 뭐 속도가 안 나간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차이가 미세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같은 금액이면 GDI가 낫죠. 같은 금액이면 많은 차이는 없으나 미세한 결함을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게 GDI 엔진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중에 나왔으니까요. 500부터 530의 차량을 보고 계시고요. 좀 여유있게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사고 체크 안 된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사고라고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사고가 뭐 크진 않습니다. 그 앞범버 뒷 지지대 뭐 이 정도인데, 이런 거를 거의 무사고급 단순 교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들어온 지는 한 달 정도가 됐고, 금액대는 500 정도고, 색깔은 흰 색깔, 썬루프도 있고, 그냥 순정 옵션에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에 좀 노멀하다. 프리미엄이고, 시트도 좀 노멀한 것 같고요. 뭐 500만원 주고 차값만 500만원, 여기 금액에서 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차값만 500에 프로토 에어컨에 이 정도 옵션에 썬루프 있고 노멀하고 성능도 유사고, 그냥 이런 무사고급 유사고고 이 정도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검사 날짜를 보면 넉넉하고요. 내년에도 검사 안 받아도 되고, 요런거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진에는 깨끗하지만 실제로 봐서는 좀 이제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보긴 봐야 되는데, 요런게 살만한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이패스 룸밀러에 괜찮습니다. 요게 괜찮아 보이네. 이건 3박자라고 딱 써있으니까 일단은 W 에디션, 월드컵 에디션이라고 하는 건데,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반가죽이에요. 반가죽. 여기 가운데는 직물스러운 시트고, 여기는 가죽이고, 이게 반가죽입니다. 엉덩이 땀 차는 것 때문에 반가죽.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 정품 내비게이션 일체형. 룸밀러는 하이패스가 아니에요. 내가 성능을 보면은 불법 구조 변경 아니고, 동일성 확인, 차대 변은 폭이 맞고, 사고는 유사고, 침투차 아니고, 작동 불량 아니고, 미세는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안에가 판금이 되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안에 뼈 앞쪽이에요. 이게 앞쪽 지지대고, 안에 엔진은 있고요. 엔진은 있고, 거꾸로 하다 보면 여기 뼈대가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앞에를 콩 박으면은 여기 끝에, 그리고 여기 끝에, 예, 끝에가 꼬부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충격이 어느 정도는 조금 콩 박아갖고, 근데 이제 지지대는 9번, 지지대는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3박자 정도의 그냥 콩에서 엔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체크가 됐다고 해서 엔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콩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이니까 여기 밑에 한 이쯤, 배터리 밑에 왼쪽 밑에쯤, 이쪽에 쭉 뒤에랑 잡아주는 뼈대가 있습니다. 긴 빔인데요. H빔 같이 생긴 건데, 거기가 앞쪽이 좀 꼬부라져서 그런 걸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까 단순 요차가 비교를 하자면, 요차는 안쪽은 괜찮았으니까, 성능상으로 보면은, 이 차가 금액도 똑같고, 옵션도 썬루프 있고, 뭐, 키로수도 고만고만하고, 연식은 하나 차이고, 딱 1년 차이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금액이면, 요 SLI 요 차가 낫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차 사고 싶은데요. 만약에 포르테 굳이 살 거면, 굳이라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포르테를 사실 거면 요 차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반떼 HD를 같이 보셨다면은 650만원짜리 살 바에는 요 차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 살 바엔. 근데 키로수를 난 잡고 싶은데 포르테, 그래 포르테 괜찮은데 나는 아반떼 HD를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일단 키로수가 짧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키로수가 안 짧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포르테는 타이밍 벨트 방식이 체인이에요. 아반떼 HD는 고학력 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나요? 아반떼 HD가 확실한 건 포르테가 체인 방식 타이밍 벨트인 건 확실합니다. 반영구적인, 영원한 건 없습니다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체인 방식이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좀 포르테를 타본 사람 입장으로서 나가는 것도 좀 시원하게 잘 나가는 편이고, 근데 점력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160 이상은 잘 안 나가요. 200km까지는 합성유로 교환을 해도 170 이상으로는 잘 안 나가더라고요. 준준형들이 보통은 다 그렇지 않나 싶은데, 굳이 뭐 200km까지 타야 됩니까? 저는 200km 이상 잘 안 받고 150km 이상도 무서워서 잘 안 받는데, 그래도 160km, 170km까지는 잘 나갑니다. 엔진 오일만 좀 잘 돼 있으면, 상태가 괜찮으면. 500부터 530짜리 이렇게 보셨고요. 어떻게 눈에 들어오는 게 좀 있으신가요? 이거는 만 킬로 차이 10만 SLI 사젤, 이거 전에 봤던 건데, 사젤 요거 휠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쁜가요? G 색깔에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고, 시트 가죽에 그냥 검정 가죽에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 10만원 더. 근데 썬루프는 없어요. 썬루프는 포기하셔야 되고, 그냥 더 가져가실 거는 만 킬로가 적어진다, 키로수가. 그냥 그 차이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냥 상태는 그냥 깔끔한데 밑에 부식이 있네. C가 부식이거든요. 지금 부식이 올라오면 이연식이 뭐야? 이게 부식이 있다는 건데. 부식이 있다는 거 하나로 조금 그러네요. 그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540부터 590.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해치백이 뭐냐면은 5도어식으로 해갖고 뒤에가 말 그대로 해치백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뒤에가 세단이 아니고. 요것보다는 4도어가 더 인기가 있죠. 근데 실용적인 면에는 해치백이 또 낫고, 570의 SLI 요 차를 어차피 뭐 디자인은 상관없고 실용적이면 되는데, 썬루프도 있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되팔 때 조금 안 좋아요. 나중에 다시 파실 때 구매층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 있으려나?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일반적인 차가 항상 좋습니다. 색깔도 흰색, 검정색이 좋고, 나중에 되팔 때 생각하면 되팔려고 사나요? 그냥 폐차할 때까지 타려고 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70짜리 요거고,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있으실까요? 이 프레스티지 요거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 무사고 체크 안 돼 있는데요. 연식은 좋아도 유사고인데요. 얼마나 사고 있으려나? 그냥 겉에 좀 많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 썬루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치백이고 차가 썩 깨끗해 보이진 않고 기왕 사실 거면 뭐 내부 사진 이거요? 금액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구매가 꺼려지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분들의 성격은 다르시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90부터 620. 500만원짜리 차는 아까 그 흰색깔 그게 났었고 뭔지 아시죠? 흰색깔 그게 났었고 590부터 620인데 G색깔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GDI 역시 뒤경미에 66,000km 590 요거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실텐데 뒤경미가 얼마나 경미할지 한번 볼게요. 경미하네요 진짜로. 이 정도면 경미한 거예요. 근데 왜 사고 났으면은 여기까지 다 수리가 돼야지 왜 이렇게 났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문이 스크래치가 나도 교환을 해요. 심하게 스크래치가 나도 문콕이 심해도 그냥 보험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랑 다른 사유로 다른 날짜에 다른 사유로 된 거일 수도 있고 한꺼번에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사고가 나질 않죠. 그쵸? 정확한 거는 그때 그 시절에 그 상황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사고가 보험 카이스토리 조회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해보시면은 두 건이 있을 겁니다. 요거 한 건에 한 30만원 정도, 그리고 요거 한 건에 한 6, 70 정도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건으로 한 건이 아니라. 들어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포르테가 괜찮은 차인데 조금 약간 사이드에 묻혀 있어서 좀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중간 정도의 차입니다. 근데 포르테가 이게 디자인이 좀 제가 봤을 땐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스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남자가 타도 전혀 나쁜 차가 아닙니다. 첫 차 사시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아반떼 HD는 2005년부터 나왔으나 요 차는 2008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앞서 나간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아반떼 HD랑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500만원, 600만원 정도로 사시기에는 포르테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반떼 HD는 선 없이 음악을 못 들어요. 요거는 뭐 2008년, 2009년 초반 거는 물론 블루투스가 안 되는 모델도 있지만 2009년, 2010년 이후 거부터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블루투스가 돼요. 생생하게 사운드 선 없이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 말도 통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는 차예요. 디자인적으로도 피터 슈라이어? 그분이 다른데 독일 쪽에서 오셔갖고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좀 혁신적인 차입니다. K5와 더불어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죠. 이 차는 선풍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는 조금 디자인이 많이 예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도 나쁘진 않고요. 590짜리는 이 정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6페이지고요 7페이지 630부터 720 좀 러프한 사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추천해드려야 되나? 굳이 해드린다면 키로수와 뭐 완전 무사고라는 이유 때문에 요걸 한번 클릭해보고 싶네요. 색깔도 흰색이고, 근데 옵션은 조금 깡통이에요. 조금 깡통이 아니라 많이 깡통. 근데 이상하게 디럭스인데 라고 돼있는데 에코 플러스니까 접이식 백밀러가 있네요. 에어컨 돌리는 방식은 몰딩은 이렇게 돼있고, 열선은 없어 보입니다. 시트는 조금 후질근하네요. 조수석 에어백 있고, 그냥 노멀합니다. 690 주고 이거를 사기에는 키로수 좋아하시는 분 외에는 안 사실 것 같아요. 옵션 때문에. 뭐 접이식 백밀러 있고 키로수 짧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진짜로 매우 괜찮죠. 네, 700 정도 되니까 좀 고민이 되시죠. 그러지 않나요? 에어백은 측면에도 있고, B필러 옆 뒤 기둥에도 있고, 뒤 기둥 여기 기둥에도 있고. 제 딴에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키로수 좋은데 뭐 때문이냐면은 그냥 디럭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싼 편은 아니고, 신기한 게 또 이거를 보자니 또 아반떼 MD가 조금 더 주면은 뭐 750, 850 그 정도 선에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키로수는 한 7만에서 10만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한없이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은 한없이는 못 내려가고, 그런 게 또 중고차입니다. 네. 좋은 차만 눈에 들어오니까 사람 눈높이라는 게. 다음 마지막 페이지, 포르테 쿱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 구매하실 분이 10분이면은 한 분 계실 것 같은데요. 한 0.5분? 네. 그렇다면은 다음 포르테 쿱과 포르테 쿱 GDI 이거 보겠습니다. 대수로는 인천에만 47대가 나오고요. 수도권으로 보자면 수도권에 139대가 나옵니다. 딱 보자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시세들이.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유튜브만 이렇게 보셔서 답답하다, 내가 직접 실매물을 보고 싶은데 개인 사이트가 없느냐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11월 1일 2017년 11월 1일 전후로 제 개인 사이트가 오픈을 합니다. 제 개인 사이트가 오픈을 하면은 모든 영상 하단에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0월 1일 이후에 보시는 분은 거의 제 사이트를 밑에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직접 이 딜러 전선과 동일한 제 개인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차량이 오늘 판매가 되면 판매돼 갖고 이제 차주가 내리는 직후 바로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차주가 또 차를 올리면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금액도 여기 있는 금액이랑 다 똑같습니다. 맨날 전산 캡처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뭔가 상세 컷도 못 보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못 보시고, 제가 일일이 또 캡처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서로 간에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고자 좀 돈을 들여서,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긴 한데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440부터 480 지금 보고 계시고요. 여기서 아무래도 1페이지니까 여기서는 구매만한 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무사고라고 해도 키로수가 많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10만 킬로고 이건데 유사고겠죠? 유사고. 무사고라고 체크 안 됐으니까 아우,
이런 게 큰 사고죠. 490짜리. 이거 사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봐야 돼요. 근데 조금 리스크는 좀 많겠죠. 굳이 이럴 바에는 좀 무사고 있는 차량 위주로 일단은 보고 하시는 게. 그리고 또 저항차가 또 문제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저한테 신뢰를 갖고서 이렇게 해주셨다가 차 구매하시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좀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무사고 차량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한테 오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문제가 확연히 있어도 저런 거는 확률이 40%에 30% 아니 25%에서 한 35% 사이라고 치면은 무사고 차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 10에서 15% 5에서 15% 예, 문제 있을 확률이 5에서 15%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확률상 네. 일단 여기도 무사고라고 이게 체크된 거를 보기가 좀 어렵고 애매모하고 빨간색 요 차량만 완전 무사고에 썬루프 있는 차. 어떤 분들은 빨간색 옛날에는 좀 유행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겠죠. 흰색 검정색에 비해선. 쥐색도 호불호가 좀 덜 갈리는 색깔인데 빨간색은 좋아하시는 분만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있는 색깔입니다. 청색도 그렇고요. 추천할 만한 차가 요런 거 보시고 싶으시잖아요. 아, 요런 거 프레스티지에 키로수 10만 적당하고 근데 무사고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유사고잖아요. 근데 그림 보면 이렇게 안쪽에 사고가 있고 앞쪽 사고가 아니니까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용도 변경 렌트에서 왔나? 그런가 봐요. 9월 1일 바로 직전에 2017년 8월 30일 날 들어왔고요. 두 달이 조금 안 됐고 썬루프 있고 흰 색깔 한번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요. 에어컨 뭐 돌리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에어컨이 안 나오고 히터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다 뭐 사실은 제가 쓰기에는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뭐 스포일러와 뭐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돼 있고 블랙박스 있고 휠 도색돼 있고 썬루프 있고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고서 550에 1.6 프레스티지면 장바구니에 넣고 싶습니다. 위시리스트에. 우선 그렇게 보여집니다. 10만 킬로면 뭐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한번 쭉 보시죠. 570부터 590 이런 거는 사고가 있겠죠. 아무래도 포르테쿱이 좀 이제 멋부리면서 예전에 타셨던 어리신 분들이 많아서 사고가 있는 이렇게 차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거 사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가 안 좋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게 차가 핸들을 놨을 때 정신 놨을 때 차가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잘 고치느냐 잘 못 고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잘 고쳐졌으면 쭉 갈 수도 있고 근데 확률이 라는 게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사고 차가 괜히 무사고 차가 아닙니다. 그랬고 139대 그냥 쭉 한번 봐볼게요. 이건 수도권인데 인천 것만 보려다 보니까 많진 않으니까 다 거기서 거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590부터 620 무사고 체크된 거가 꼈고 여기서 뭘 봐야 되나? 이건 11만 킬로 600
썬루프 있어요. 있는 거고요. 사제일이고 겉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옵션은 뭐 사고 이 정도면 괜찮고, 들어온 지 꽤 됐네. 얘 들어온 지 꽤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데 왜 그러지? 실제로 보면은 차가 좀 별론가 보죠? 상태가 안 좋나? 이렇게 성능도 무난하고 사진으로 하자가 없어도 실제로 보면은 못 살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자, 630부터 650. (7페이지) 650부터 670.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가볼게요. 요거 한번 보시고 싶으세요? 요거 썬루프 없는데 괜찮으세요? 반가죽, 가운데는 좀 직물스럽고 여기는 가죽이고, 요런 시트에다가 접이식 백밀러에 열선 있고, 성능은 무사고에 괜찮습니다. 670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밑에 한번 찍혔나 보죠? 여기 단지 성능장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원래 안 찍어도 될 거를 찍어 놓은 걸 거예요. 성능장마다 차이가 있죠. 까다롭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급하게 수습하려고 하는 게 없잖아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썬루프가 없어서 다음 한번 보시고 8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8페이지 쭉 한번 봐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1.6 럭셔리에 무사고 유효 1도 없고 670. 노멀합니다. 670에 요 차량 5만 킬로니까 뭐 키로수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썬루프가 없어요. 없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렇습니다. 썬루프 없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9페이지에서는 어떤 차가 제일 날까 한번 보겠습니다. 6만 킬로 썬루프 있는 거, 여기 11년식 GDI. 얼추 얘가 원래 유광이어야 되는데 무광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죠? 전 유광이 좋거든요. 다 무광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유광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성능부터 봐요. 6만 킬로에 다 괜찮고요. 성능 뭐 하자 없고, 검사 기간도 괜찮고, 사고 아예 없어요. 들어온 지는 2달 됐네. 2달 된 이유가 있을까? 포르테 쿱 치고는 좀 비싼가요? 전 괜찮아 보이는데.
2달이면은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이니까 한 3개월 가까이 됐었으면 좀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한번 보고 싶어지는데요. 이거 부강이라서 그런가? 그런가요? 쭉 보셨고 다음 페이지 가보실게요. 700에서 720 700만원 넘어가면은 좀 확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튜닝된 거 보실래요?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 표현으로 사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죽인다, 사하지 않냐? 막 이런거.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튜닝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겠지만 전 순정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30대 중반 되다 보니까 물론 제 나이에도 튜닝된 거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사하다는 느낌은 드네요. 사하다. 와우, 사하다. 내비매립은 안 돼 있지만 스마트키 이렇게 꽂는 거네. 성능 선루프 있고 성능 무사고 검사 기간은 내년 7월. 딥 트렁크 이 정도면 왜지? 너무 과해서 그런가? 그래도 분명히 3개월 안에 찾는 사람 있었을 텐데 희한하네요. 들어온지 3개월 됐다는 게. 더 싸야지 나갈래나? 650 이렇게 650이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 70만원 확 내릴 수가 없겠지. 비싸게 매입한 건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 남았습니다. 730부터 750 여기까지 가면은 아반떼 MD랑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쿠페가 이제 예전에는 많이 타셨는데 모르겠어요. 제 주위 친구가 어렸을 때는 포르테 쿱 타다가 지금은 다른 차로 많이들 지금 넘어가는 추세라 포르테 쿱 나쁘진 않아요. 디자인도 유니크하고 근데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렇죠. 4도가 아무래도 좀 낫죠. 뽀도 다음 12페이지 750부터 770 튜닝카 좋아하시는 분들 보실라나? 다 얼추 휠이 휠이 이쁜가요? R8인가요? 와 들어온지 좀 됐을 것 같은데 아니네. 엔진을 튜닝했네. 그래서 그렇구나. 엔진을 튜닝했구나. 흡기를 했구나. 얘 공기를 더 빨아들여서 연료도 더 잡아먹고 근데 더 순간 폭발력이 좀 있죠. 토크가 올라가죠. 토크가. 성능을 봐보니 불법 구조 변경이 유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난 못하겠다. 저는 못하겠다는 거지 뭐. 차는 멋스럽게 타기에는 좋습니다. 항상 사고 유의하십시오. 저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꼭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좀 과하게 달리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한 번 잘못하면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생을 빨리 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소원은 얇고 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얇든 굵든 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770부터 840. 좀 과해지는 금액으로 향하고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1000만원 넘어갔었는데 막 800, 900, 1000만원, 막 1100만원 이랬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신모델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K3 쿱보다는 많이 팔렸던 차입니다. 연휴 지나고 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아반떼 HD도 앞서 영상을 만들었고 포르테 쿱도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6개 다 하는 거는 좀 무리로 보여집니다. 제가 내일이든 모레든 글피든 제가 프라이드 신형, 세라토, 라세티 프리미어, 뉴 SM3 신형 이렇게 꾸준히 연재를 하겠습니다. 이 연말이 지나고 해가 바뀐다고 금액이 차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떨어지는 속도는 항상 언제나 완만한 언덕처럼 서서히 떨어지지 뭐 이제 무슨 장각이나 뭐 강원도 울산바위 뭐 설악산처럼 막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항상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내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상 멘트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항상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해가 바뀌어도 연말이 되더라도 완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된 인식이 왜 벌어졌냐 그런 거는 차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빨리 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싸졌으니까 빨리 오라고 딜러들이 다 지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말 믿지 마시고 항상 서서히 떨어집니다. 서서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포르테 GDI 그리고 포르테와 포르테 쿱 GDI 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소렌토 R과 뉴 소렌토 R 문의 주셨던 그 분과 뭐 다른 차량도 이제 문의 주셨던 분 제가 또 이렇게 연재를 하도록 하고 곧 11월 1일 전후로 오픈될 제 사이트 클린카즈 사이트도 생기는 즉시 모든 영상 밑에 링크를 다 걸어 놓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정보로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